12.3 비상계엄의 성격이 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내란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더 강한 형량을 선고하면서 내란이 맞다고 판단한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라 이번 판결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요. 박상현 기자가 오늘 선고 결과부터 보도합니다.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피고인석을 한번 쳐다본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형량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이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합니다.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범죄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초 특검이 한 전 총리를 기소했던 내란 우두머리 방조는 성립하지 않는 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비상계엄 선포 뒤 사후 문건을 만들고 폐기하는 데 관여한 허위 공문서 작성과 대통령 기록물 훼손 혐의,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생중계를 중단한 뒤 별도로 구속 여부를 심리했습니다. 피고인의 법정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신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의무 중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부장판사는 양쪽에 앉은 배석 판사들과 논의한 뒤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오늘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한 근거가 뭔지 궁금하실 겁니다. 집권자가 계엄을 선포한 게 어떻게 내란이냐는 반박도 있었는데 왜 이런 판결을 한 건지 신유만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형법 제87조에 규정된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폭동 행위를 요건으로 합니다. 국헌문란은 헌법과 법률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국가기관을 강압해 전복 또는 권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포고령을 내란 여부를 판단할 주요 근거로 봤습니다. 포고령에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 활동 금지와 헌법이 금지하는 언론에 대한 사전 검열이 담겼습니다. 또 영장 없이 인신을 구속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발령한 것이고 계엄 선포 직후 다수의 군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점거하고 통제한 행위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국헌문란과 폭동이 모두 인정된다며 12.3 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 지역의 평화를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됩니다.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건 계엄을 선포한 지 414일 만에 처음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법원은 계엄 당시 대통령실 CCTV로 한덕수 전 총리의 범죄가 드러났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다른 장관들에게 연락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무회의 의결 종족수를 맞추기 위해서였다고 봤습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 문건을 들여다보는 장면도 중형 선고의 이유가 됐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엄 당일 밤 9시 14분 김용현 전 장관이 의사정족수 4명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손가락 4개를 펼쳐 보이자 한덕수 전 총리가 송미령 장관에게 전화를 겁니다. 1시간 뒤 국무회의 정족수가 채워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 전 총리는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해 계엄을 막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좀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이러한 모두가 저는 다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하지만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만류하는 모습은 없었고 오히려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마쳤다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관련 서류를 두고 가자 한 전 장관이 이를 건네준 건 역시 내란 동조의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김용현을 만류하지 않았고 오히려 김용현에게 그 서류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을 두고 긴밀히 논의하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도 유죄 근거로 봤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재판 결과를 조용히 받아들였고 변호인단은 오늘 선고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1심 선고를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말없이 법정으로 향합니다. 비상계엄 몰랐다 대통령 막으려고 했다 입장 그대로세요? 오늘 실형 선고되면 법정 구속되실 수도 있는데 마지막 말씀 좀 남겨주시죠. 한 전 총리는 실형이 선고된 뒤 구속신문 전 의견을 묻는 이진관 부장판사에게 겸허히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건강 문제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불구속을 주장했던 변호인단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 23년 선고 입장 혹시 변호사님? 변호인단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항소 여부는 한 전 총리와 상의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다음 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변호인은 TV조선에 이진관 판사가 증인들의 진술 등을 듣지 않고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위원 재판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에 대해 사회부 법조팀 조정린 기자와 뉴스더에서 더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구형량보다 선고 형량이 더 무거웠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와 추종하는 세력이 벌인 친일 쿠데타로 전례가 없다며 과거 내란 사건 판례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부분 판결들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되고 사망자가 없었던 건 국민의 용기 덕분이지 계엄 가담자들 때문이 아니라 감경 사유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한 전 총리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재판부가 특검에 요청을 먼저 했죠. 예, 재판 시작 약 한 달 만에 재판부는 특검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한 범위 내에서 적용 법조는 형법 87조 제2호, 변경 형태는 추가적 선택적 병합의 형태로 위 형법 조항에 기초해서 선택적으로 공소사실을 병합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검은 당초 이 한 전 총리의 범죄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보고 유죄를 받아내기 위해 내란 방조로 기소한 걸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재판부는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 임무 종사, 부하 수행만 있을 뿐 방조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단순 조력자가 아닌 내란의 공범으로 본 겁니다. 네, 특검이 약하게 기소를 했으니까 그걸 바꿔서 더 강하게 하자 이런 취지로 한 거군요. 자, 그런데 이 결과론적 얘기지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진관 재판장이 중형을 아예 그러니까 선고할 게 예상이 됐다 이런 말도 미리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이 피고인 신문 때는 재판장이 특검 질문을 파고들어 직접 추궁하고 따져 묻기도 했었는데요. 같이 보시죠.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막을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 최상목이랑 조태열이 저렇게 윤석열한테 제고해달라 이렇게 말을 할 때는 피고인도 반대하기 아주 좋은 환경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마 저한테도 아니, 그러니까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 안에서 대통령께 말씀드렸고. 네, 저런 게 이제 인정이 안 된 건데 말이죠. 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선고 이 다음 달에 잡혀 있습니다. 오늘 선고가 영향을 미칩니까?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법조계에선 같은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재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걸로 보는데요. 12.3 비상계엄에 대한 같은 증거와 진술을 공유하고 있는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12일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내란 혐의 선고, 그 일주일 뒤엔 윤 전 대통령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비상계엄에 대한 오늘 첫 판결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군요.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